하루 한 문제. 은서파의 대충 APS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은서파입니다. 오늘은 백준 5373번 큐빙이라는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믹스 큐브는 3차원 퍼즐이다. 보통 루믹스 큐브는 3 곱하기 3 곱하기 3개의 작은 정육면체로 이루어져 있다. 퍼즐을 풀려면 각 면에 있는 9개의 작은 정육면체의 색이 동일해야 된다. 큐브는 각 면을 양방향으로 90도만큼 돌릴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다. 큐브는 다들 한 번씩 돌려보셨죠? 네, 양방향으로 90도. 회전이 마친 이후에는 다른 면을 돌릴 수 있다. 이렇게 큐브의 서로 다른 면을 돌리다 보면 색을 섞을 수 있다. 이 문제에서는 루빅스 큐브가 모두 풀린 상태에서 시작한다. 이 모두 풀린 상태라는 것은 모든 면의 색이 동일한 상태를 의미하겠죠. 이때 윗면은 흰색, 아랫면은 노란색, 옆면은 빨강색, 뒷면은 오렌지색, 윗면은 초록색, 오른면은 파란색, 이렇게 색깔이 있네요. 루빅스 큐브를 돌리는 방법이 순서대로 주어진다. 이때 모두 돌린 다음에 지금 막 섞는 거예요, 그죠? 모두 돌린 다음에 가장 윗면에 있는 색상을 구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자. 원래는 윗면이 흰색이었는데 이거를 막 돌리다 보면 색이 막 섞이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윗면을 구성하고 있는 색깔들이 어떤 건지 살펴보자. 위의 그림은 루빅스 큐브를 푼 그림이다. 그리고 왼쪽 면은 시계 방향으로 조금 뒤틀려져 있는 상태이다. 그래서 왼쪽 면이 녹색이잖아요. 녹색을 약간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튄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왼쪽에 있는 것은 이거는 약간 정면 쪽에서 지금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게 되겠고요. 이 녀석 같은 경우는 약간 뒤쪽에서 바라보는 모습이 되겠네요. 같은 상황이라는 거죠. 이 두 개는. 자, 입력. 첫째 줄에 테스트 케이스 개수가 주어진다. 테스트 케이스는 최대 100개 많기도 하고요. 각 테스트 케이스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첫째 줄에 큐브를 돌린 횟수 n이 주어지고 n은 1부터 1000까지. 아래 이 택해를 같이 한번 보면 전체 택해가 주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주어지는 것은 첫째 줄에 큐브를 돌린 횟수 n, 이 녀석이 큐브를 돌린 횟수죠. 되겠고, 그리고 둘째 줄에는 큐브를 돌리는 방법, 각 방법에는 공백으로 구분되어져 있고 첫 번째 문자는 돌린 면, 이게 돌린 면, 그리고 두 번째 돌린 면은 U가 윗면 이런 식으로 캐릭터들이 다 지정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돌린 방향 플러스, 이게 이제 방향. 그래서 플러스인 경우는 시계 방향이 되고 마이너스인 경우에는 반시계 방향이다. 그래서 그 면을 바라봤을 때가 기준이다. 그때 지금 시계 방향과 반시계 방향이라는 것은 그 면을 중심으로 한다는 거죠. 자, 출력. 각각의 택해에 대해서 큐브를 모두 돌린 후에 윗면의 색상을 출력한다. 그래서 첫 번째 줄에는 뒷면과 접하는 칸의 색을 출력하고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은 순서대로 출력한다. 이렇게 윗면이 있을 거니까, 그렇죠? 얘가 위고, 그리고 저 뒤쪽이 여기가 뒷면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맨 처음에 출력한다 라는 말이겠죠. 그리고 흰색은 W, 노란색은 빨간색은 오렌지, 초록, 파란색, 이렇게 색깔이 정해져 있습니다. 출력된 걸 보니까 이게 첫 번째 케이스에 대한 답, 두 번째 케이스, 세 번째 케이스, 네 번째 케이스, 이렇게 출력하면 되는 거죠. 자, 이런 문제는 쉽게 생각하면 쉽다고도 말할 수 있고 어렵게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이 어려운 그런 문제죠. 자, 우리는 쉽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얘는 큐브를 회전을 하면
두 가지 일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어요. 먼저 면의 회전이 일어나죠. 그래서 원래 이렇게 3x3으로 되어 있던 녀석이 1, 2, 3, 4, 5, 6, 7, 8, 9 이런 녀석이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어떻게 돼요? 시계 방향으로 돌리게 되면 여기 4, 1, 2, 3, 9, 4, 5, 6, 7, 8, 9 이런 식으로 이동이 일어나죠. 그래서 면의 회전이 1번이에요. 두 번째는 연관된 면의 회전이에요. 즉, 이 녹색에 있는 면을 돌린 거죠. 지금 주어진 문제 같은 경우에는 녹색의 면을 돌렸는데 녹색과 연관된 면, 즉 흰색과 빨강색, 노란색, 오렌지색 이 녀석들이 다 어떻게 돼요? 회전하고 있죠. 그래서 연결된 네 면의 부분이 회전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정답만 출력을 해보면 되는 문제입니다. 말은 쉬운데 일단 하나씩 한번 볼까요? 자, 먼저 면을 한번 회전시켜 보죠. 자, 배열을 회전시켜 볼 건데요. 어떤 배열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는 배열이 있을 때 이 녀석을 우리가 시계 방향 또는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시키려면 이건 하나 좀 기억해 놓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일 처음 첫 번째 스텝으로는 얘를 중간으로 해서 서로의 위치를 변경을 해줍니다. 그래서 어떤 배열을 만들어 주냐면 네,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요. 그리고 얘를 시계 방향으로 회전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요거를 이런 식으로 대각선을 그어보면 얘랑 얘랑 바꾸는 거예요. 얘랑 얘랑 바꾸고 다시 얘랑 얘랑 바꾸는 거예요.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되나요? 결과는 이렇게 되겠죠. 네, 멋지게 회전된 시계 방향으로 회전된 그런 배열을 얻었어요. 그러면 이 대각선은 어차피 고정이니까 얘를 움직이지는 않을 거고 각각의 로우별로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네, 로하고 컬럼을 바꿔주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반시계 방향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이런 게 있을 때 반시계 방향이 이제 축을 이렇게 해서 회전시키면 되겠죠. 그래서 결과로 얻어지는 것은 그렇죠? 그래서 반시계 방향으로 동작한 게 회전시킨 게 이런 결과가 될 것이다. 그래서 회전은 어렵지 않게 우리가 처리할 수 있었어요. 두 번째는 뭐였나요? 두 번째는 연관된 면의 회전이죠. 이 연관된 면을 회전시키려면 우리는 3차원이잖아요. 3차원. 그렇죠? 근데 우리 머릿속이 3차원을 처리하기에는 약간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2차원으로 만들어서 표현을 해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은 정육면체를 우리가 2차원으로 표현하려면 우리 초등학교 때나 배웠던 전개도 같은 거를 한번 떠올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개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정육면체에 대한 전개도죠. 여기를 전면이라고 봤을 때 여기 앞에가 전면, 여기를 포워드라고 일단 한번 써놔 볼게요. 포워드와 연결된 왼쪽이 레프트, 오른쪽이 라이트. 그리고 라이트 뒤로 들어가면 여기가 백이 되겠죠. 그리고 전면의 위에가 업, 전면 아래가 다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네, 전면의 입장에서 본 그림이죠. 이 녀석들도 배열로 관리해야 될 거잖아요. 근데 배열로 관리할 때는 이렇게 뭐 U, L, F 이런 걸로 인덱스를 잡기는 어려우니까 각각 거를 인덱스로 줄게요. 얘를 인덱스 0번, 인덱스 1번, 인덱스 2번, 3번, 4번, 5번입니다. 근데 전면을 회전하면 누구한테만 영향을 주냐면 전면이 회전하면
연관된 블럭들의 이동 곳이 바뀌는 거죠. 그죠? 네, 이렇게 바뀌는 거고 사실 B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한 면이 회전을 한다는 것은 그 면과 연관된 다른 4개의 블럭이 회전하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블럭의 입장에서 다른 녀석들을 봐야 돼요, 이제. 그래서 그림들을 어떻게 그려볼 수 있냐면, 자, 첫 번째 거는 U의 입장에서 한번 봐볼 거고요. 두 번째 거는 L의 입장에서, 세 번째는 F의 입장에서, 네 번째는 R의 입장에서, 다섯 번째는 B의 입장에서, 여섯 번째는 D의 입장에서 한번 주변을 살펴보자는 거죠. 자, U의 입장에서 보면 F는 아래는 F가 이렇게 달렸죠. U의 왼쪽은 어떨까요? 여기는 어떻게 돼 있을까요? 다시 이 전개도를 합쳐보면 L이 붙긴 할 텐데 U 왼쪽 면에 붙는 것은 L 위쪽 면이죠. 그래서 그림으로 표현해 보면 여기는 L에 1이 여기 붙는 거죠. 방향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U의 오른쪽에는 R이 붙는데 R이 이렇게 붙겠죠? 마지막으로 U의 위쪽이 헷갈리는데 이게 한번 이렇게 접히고 나서 이 녀석이 이렇게 접히는 거잖아요. 위의 위쪽에는. 그래서 B가 거꾸로 달려 있는 거죠. B가 4번. 네, 이렇게 달려 있는 거예요. 자, L1의 입장에서 한번 보면 L1의 오른쪽에는 F2가 달려 있죠. 그리고 L1의 왼쪽에는 B4가 이렇게 달릴 거예요. 그리고 L1의 아래쪽에는 D가 달리는데 D가 D의 옆면이 달리는 거죠. D에 O가 이렇게 달릴 거고 위쪽에는 어떤가요? 위쪽에는 U가 이렇게 달리겠죠. 자, F2는 가장 간단하네요. 보여지는 그대로 U0가 위에 있고 오른쪽이 R3, 왼쪽이 L1, 아래쪽이 D5. 아주 수월하고 R3의 입장에서는 왼쪽은 F2, 오른쪽이 B4, 자, 아래쪽은 D5가 있는데 옆면이죠 또. D5가 이렇게 달릴 거고 위쪽으로는 U0가 또 누워 있네요. U0. 자, B4의 입장에서 보면 왼쪽은 R3, 오른쪽은 L1. 자, 위쪽은 U0가 있는데 위 U0가 이제 거꾸로 있겠죠? 그래서 U0가 이렇게 있을 거고 아래쪽으로는 D5도 거꾸로 놓여 있겠네요. D5도 이렇게. 자, D5의 입장에서 세상을 보면 위쪽으로는 F2가 달려 있겠고 오른쪽으로는 R3가 있는데 R3가 누워 있죠. R3 왼쪽도 누워 있어요. L1이 누워 있고 그리고 B5가 이렇게 오는데 B5도 또 B5의 바닥이 위쪽으로 가야 되죠. 그래서 B5도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면을 중심으로 해서 다른 면 간의 관계성을 한번 살펴봤어요. 자, 그럼 이제 각 면을 중심으로 해서 영향받는 면들이 어떻게 인접해 있는지를 정의해봤으면 실제로 그게 이제 배열에서는 어떤 로에 어떤 컬럼을 건드리는지 정해 줄 수 있겠죠. 우리가 관심 있는 지역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지금 이런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는 거죠. 그럼 하나씩 찾아가 보면서 값을 한번 써보면 돼요. 자, 이거는 첫 번째 이제 요 녀석부터 U0부터 한번 살펴보면 U0가 붙어 있는 것은 B의 4의 천정이죠. 여기 인덱스는 어떻게 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0, 1,
2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R3에 2, 1, 0 이렇게 되겠죠? F2에 1, 0, 1, 2, A 번에 0, 1, 2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점부터 해서 시계 방향으로 쭉 돌면서 값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배열을 이렇게 구성해 볼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거의 배열을 첫 번째는 몇 번 판인가예요. 4번 판에 몇 번 로우? 0번 로우죠. 몇 번 컬럼? 2. 이게 처음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4번에 0번에 1번. 다시 4번에 0번에 2번. 이게 첫 번째 비포에 대한 거고, 그 다음으로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R3로 가는 거죠. 그래서 3번에 처음으로 만나는 녀석은 이렇게 전개가 되니까 처음으로 만나는 녀석은 영행의 2번 컬럼이죠. 영행의 2번 컬럼. 그리고 3번에 영행의 1번 컬럼, 3번에 영행의 0번 컬럼.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자, 다음으로는 F2로 가네요. 다시 이렇게 가니까 다음으로 만나는 것은 2번에 0번 행의 2번 컬럼, 2번의 0번 행의 1번 컬럼, 2번의 0번 행의 0번 컬럼. 여기까지 왔고 다시 이렇게 갑니다. 1번에 0행의 2번 컬럼, 1번의 0행의 1번 컬럼, 다시 1번의 0행의 0번 컬럼. 여기까지 총 12개가 이 U0를 감싸고 있는 면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정보를 이제 구성했다면 각각 컬럼을 차지하고 있는 값들을 추출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1, 2, 예를 들면 3, 4, 5, 6, 7, 8, 9, 1, 2, 3 이런 식으로 값이 있었다 라고 치면은 이거를 시계 방향으로 회전시킨다 라는 것은 뭐예요? 시계 방향 이라고 하면 요런 녀석이 어디로 가면 되죠? 이렇게 가면 이게 시계 방향이죠. 자, 반시계 방향으로 얘를 회전시킨다 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반시계 방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값이 어디로 가면 돼요? 거꾸로 이제 1위로 가면 이게 반시계 방향이죠.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네, 시계 방향 또는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한 값을 구성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다음엔 뭐 하면 되는 거죠? 다음으로 이제 새롭게 된 값을 어디에다가만 넣어주면 돼요. 이렇게 새롭게 구성된 값을 다시 요 배열에다가, 요 위치들에다가 싹 할당만 해주면 되겠죠. 이게 이제 가장 간단한 방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 여기서 이제 그러면 가장 헷갈리는 부분들은 여기 있는 이런 첨자들만 여러분이 잘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만 더 해보면 이렇게 쭉 돌아가면서 또 이런 배열을 한번 구성해 보고 거기서 값을 추출하고 다시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시킨 다음에 값을 적용시킨다. 네, 그럼 처리가 끝날 것 같고요. 맨 마지막에 이제 정답만 출력해 보면 되겠네요. 네, 그럼 코드로 한번 살펴볼까요? 네, 5373번 큐빙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택해가 들어오고 있죠. 택해 개수. 그리고 다음 줄에는 명령의 개수가 들어옵니다. t는 네, 두 개를 받아봤고 그리고 다음 줄에는 명령이 한 줄로 들어오고 있으니까 얘는 토큰으로 처리하면 되겠죠. 네, 이렇게 됐고 그러면은 각각의 택해별로 큐브를 생성하고 회전시키고 네, 이런 과정을 거쳐주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큐브를 하나 만들어 볼까요?
큐브란 녀석은 캐릭터의 3차원 배열을 가지고 있는 녀석이면 될 것 같아요. 자, 큐브 배열은 생성자에서 초기화해 볼까요? 일단 자, 크기는 어떻게 될까요? 제일 처음에 우리가 6개의 면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6개에다가 그리고 각각의 면은 3x3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큐브의 각각의 면은 지정된 색깔이 칠해져 있죠. 색은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윗면은 흰색, 아랫면은 노란색 이런 식으로 이제 각각의 면마다 이제 색이 칠해져 있고요. 근데 우리는 각각의 이 면을 뭘로 바인딩 시켜 놓을 거냐면 인덱스, 배열의 인덱스로 바인딩 시켜 놓겠죠. 그래서 인덱스마다 거기에 해당하는 컬러를 지정해 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색깔은 여기 보니까 뭐 W, Y, R, O, G, B 이런 식으로 소문자로 표시를 하라고 했으니까 요걸로 이제 처리해 주면 돼요. 이 캐릭터는 이거를 사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컬러를 지정해 볼 건데 네, 이렇게 6가지 색깔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용해서 큐브를 만들어 볼 수 있어요. 네, 이렇게 하면 큐브가 준비됐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큐브 생성 이쪽에 그럼 우리가 돌릴 큐브가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명령에 따라서 이제 큐브를 회전시킬 겁니다. 자, 명령은 어떻게 구성되나요? 명령은 2개로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캐릭터 타입의 어떤 판을 돌릴 건지. 그래서 0번째 캐릭터가 그 녀석이고, 그리고 2번째는 방향이죠. 방향은 불리언으로 받아볼까요? 그래서 isClockwise 변수에다가는 그 1번 인덱스에 있는 캐릭터가 플러스이면 시계 방향, 아니면 반시계 방향 이렇게 처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명령을 받아서 큐브를 회전시키러 가볼 거예요. 그래서 큐브 쪽에서 다음 판을 회전시켜 볼 건데 이렇게 불러주면 되겠죠. 큐브 점 턴 플레이트 플레이트와 isClockwise 전달해 주면 되겠네요. 여기에 이제 집중해 볼까요? 먼저 우리는 어떤 판을 회전시킬 건데 지금 캐릭터로 판이 들어오면 우리는 인덱스 기반으로 작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호환이 안 되겠죠. 그래서 둘을 이제 매칭 시켜줄 수 있는 메서드를 또 하나 만들어 볼게요. 스위치 케이스 문장 써볼까요? 스위치에서 플레이트 값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매핑 시켜줄 수 있는 메서드를 만들고 그래서 몇 번째 판을 회전시켜야 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전시켜야 될 배열은 이렇게 얻어와 볼 수 있겠죠. 회전은 어떻게 할 거냐면 자, 먼저 플레이트 자체를 회전시켜야 되죠. 그래서 시계 방향 또는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시킬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플레이트와 인접한 플레이트와 인접한 주변 4개의 플레이트의 값을 변경시켜주면 될 것 같아요. 자, 플레이트 자체를 회전시키려면 아까 어떻게 하기로 했나요? 어떤 배열이 주어졌을 때 그거를 상하를 이렇게 바꾸자 그랬어요. 첫 번째 로우하고 마지막 로우를 바꿔준 다음에 이렇게 대각선으로 다시 로우하고 컬럼을 변경해주면 그게 시계 방향 또는 반시계 방향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먼저 상하 변경하기. 수압을 해줘야 되니까 이렇게 하면 상하가 변경이 됐겠죠. 다음으로 대각선을 기준으로 로우하고 컬럼을 바꿔주면 됩니다.
자, 이 대각선은 어떻게 결정된다 그랬어요? 시계 방향이냐 또는 반시계 방향이냐에 따라서 우하향으로 되던가 또는 좌하향으로 되던가 둘 중에 하나죠. 그래서 만약에 if 시계 방향이면 이 롤을 쭉 내려가면서 현재 이 기준이 되는 위치는 여기는 바뀔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요거 말고 요거의 다음 값도 이렇게 바꿔주면 되죠. 다음 값도 이렇게 바꿔주면 됩니다. C는 그래서 R 플러스 1부터 가주면 되겠죠. 다시 또 수압이네요. 여기 시계 방향. 자, 반시계 방향은 반시계 방향은 이제 0부터 시작하죠. 이제 0부터 쭉 시작하는데 언제까지? 예, 여기보다 한 칸 앞에까지네요. 그래서 다시 또 수압 댐프에 이렇게 하면은 그 플레이트 자체를 이제 회전시키는 거는 끝났어요. 자, 다음으로는 두 번째로는 플레이트와 인접한 주변 4개의 플레이트의 값을 변경해 주자라고 그랬죠. 어떻게 하기로 했나요, 얘는? 이건데 각각의 플레이트별로 이제 정면을 보게 했을 때 시계 방향으로 한번 그 플레이트가 누구랑 연관되어 있는지를 한번 다 조사를 해보는 거예요. 물론 이 과정에서 반복문을 쓰거나 그러면 좀 더 뭐 기계적으로 할 수 있지만 여기는 겨우 3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 면당 접할 수 있는 게 총 12개씩이죠. 12개 정도는 그냥 이렇게 배열을 이용해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각각의 플레이트가 어떤 면과 접해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쭉 저장을 해보고 거기에 해당하는 값들을 한번 추출하는 거죠. 현재 거기에 어떤 값이 있느냐. 그리고 얘네들을 회전시킨다라고 하면 네, 우회전, 뭐 시계 방향으로 또는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배열의 값을 위치를 조정해 주면 되겠죠. 네,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각각의 플레이트별로 연관된 면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한번 이대로 한번 쭉 구성해 보면 될 것 같아요. 3차원 배열을 하나 만들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주어진 면과 인접한 다른 면들의 정보를 저장해 봅시다. 자, 먼저 0번 플레이트. 0번 플레이트는 총 12개의 면이 누구랑 접해 있다는 거죠. 하나. 네, 이런 배열이 몇 개씩. 네, 총 6개의 배열을 구성해 주면 되겠네요. 이대로 써주는 거예요. 네, 402, 401, 400. 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차원 배열의 정보는 판 번호, 로, 컬럼 네,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것도 쭉 한번 해볼게요. 네, 요 그림을 바탕으로 해서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판과 연결된 다른 판들에 대한 정보를 취합을 해봤고요. 네, 요거를 이용해서 두 번째 네, 플레이트와 인접한 주변 4개의 플레이트의 값을 변경해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제일 처음에 할 일이 네, 현재 거기 그
변들이 어떤 값들로 되어 있는지 한번 값을 추출해 보기로 했죠. 그래서 12개짜리 배열이 되겠고요. 네, 해당 플레이트 주변에 있는 변들을 가져와서 사이드스에 i가 빠졌네요. 그러니까 우리 사이드스에는 어떤 식으로 저장을 해놨었냐면 각각의 배열들은 형태가 어땠죠? 판 번호, 로우, 컬럼 이렇게 구성되어 있었죠.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큐브한테 현재 값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가져오는 거죠. 큐브에서. 자, 그리고 이제 저 값을 다시 또 방향에 따라서 회전 방향에 따라서 회전시켜 주면 되겠죠. 또 클록와이즈냐? 그래서 시계 방향인지 반시계 방향인지에 따라서 달라질 거고요. 3개씩 이동할 거니까 템프 배열을 만들어 볼까요? 그래서 시계 방향이라면 시계 방향으로 회전시키려면 맨 뒤에 있는 거 3개를 맨 앞으로 이동시키면 되죠. 그래서 템프에다가는 맨 뒤에 3개니까 9번, 10번, 11번 이렇게 저장한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뒤로 3칸씩 밀어주기. 밀어줄 때도 앞에서부터 밀면 계속 값을 덮어 써버리니까 뒤에서부터 이제 밀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8번부터 여기가 이렇게 하면 뒤로 3칸씩 이동했을 거고 맨 앞에 3개 채워주면 되겠죠. 반시계 방향은 이제 방향만 달라질 뿐이죠. 맨 앞에 3개니까 발스에 0번 그리고 앞으로 밀어주기 이제 그리고 다시 나머지 이렇게 해주면은 값은 이제 이동이 됐겠죠. 그럼 나머지 과정은 이제 어때요? 나머지 과정은 회전했고 이거를 다시 원래 이 배열의 자리에다가 쫙 넣어주기만 하면 되는 거죠. 아까 이 배열 가져오는 배열의 반대 방향이니까 이거 그대로 쓰면 될 것 같아요. 요거를 가져다가 이제는 이게 거꾸로죠. 여기에다가 발스의 i를 할당해라 라고 하면 값이 이제 다 바뀌어진 거죠. 그러면 여기까지 하면 이제 큐브를 회전시키는 게 끝났고요. 마지막으로 큐브의 윗면을 출력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메소드로 프린트를 한번 작성해 보죠. 우리는 맨 윗면만 출력하면 되죠. 그래서 0번이 큐브의 제로 위치니까 이 녀석을 가져와서 3개 출력한 다음에 개행 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위쪽으로 다시 올라가서 다 끝나면 큐브 윗면 출력하기 해서 큐브.print 해주면은 다 출력이 됐겠고 그런 정보들이 이제 아웃풋에 쌓였을 테니까 맨 마지막에 sysout 해주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제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틀렸는데 네, 여기 인덱스를 잘못 줬네요. 왜 여기를 2라고 줬을까요? 네, 제일 처음에 3에서 뺐어야 됐겠죠? 3까지. 이렇게 수정해서 다시 한번 제출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통과가 되었고요. 이 문제는 이 정도의 성능으로 통과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참고로 이게 큐브를 돌리는 게 잘 안 돼서 역시 디버깅을 해보거나 그러실 분들은 또 인터넷 찾아보니까 큐브를 돌리는 그런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온라인에서 큐브를 돌릴 수 있는 그런 사이트예요. 그래서 여기 가서 실제로 큐브를 돌려보고 여러분이 작성한 프로그램과 실제로 동작하는 큐브의 색깔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비교해 보면서 디버깅 해보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녀석은 누가 봐도 시뮬레이션이죠. 네, 이렇게 해서 백준 5373번 큐빙 살펴봤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는 다음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